네, 안녕하십니까. 정봉부장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 목이 다 쉬어요, 막. 목이 쉽니다. 참, 하루하루에 어제도 그렇고, 막 매일매일. 참, 일도 많은지, 참, 결정할 것도 많고, 부산스럽습니다, 참.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매일매일이 아주 그냥. 또 나이 들고 또 이제 은퇴하면 또 이런 생활이 또 그리워가지고 또 회사 다니고 싶다고 막 그런 거잖아요. 또 그 영화 그 회사원 보면은 뭐 이렇게 또 자기가 스스로 또 그만뒀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싶어서 또 난리. 또 있을 땐 그만두고 싶고 또 놀면은 다니고 싶고 그게 또 회사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약간 젊을 때는 무조건 회사 안 다니고 싶죠. 그러다 30대쯤 되면 돈 맛을 알아가지고 또 막 열심히 또 다니고 싶고 40대부터는 조금 싫다가 50대 되면 영 싫죠. 그러다 60대 되면 다시 또 좋아져요. 70대 되면 이제 회사 너무 다니고 싶지. 80대 되면 모르겠고 80대는 이제 오너들이랑 이제 다니는 거죠. 70대도 오너들이고 70, 80대는 이제 오너들이니까 이제 다니시는 거겠지. 자, 오늘 아주 재미난 일이 있었죠. 축하할 일이죠. 나로 3차, 나로래다 누리호 3차입니다. 누리호. 누리호가 드디어 성공했어요. 일단 뭐, 위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분리됐다고 하고, 위성 8개가 다 탑재되어 있었죠. 실용 위성이에요, 그것도. 실험용이 아니라 실용. 실제 쓰는 이제 위성 8개가 이제 안에 들어갔다 그러고, 지금 뭐 이제 위성하고 이제 교신이 되고 막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끝나면, 완전한 이제 성공을 이제 아마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올라가다가 뭐 예를 들면 로켓이 터진다거나, 뭐 분리가 안 돼가지고 뭐 추락한다거나, 또는 뭐, 위성이 뭐 이렇게 사추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탁탁탁탁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본 위성이, 일본 발사체인가요? 달 탐사 위성이 착륙을 못해가지고 이제 폭파됐잖아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뭐 일본이 좀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건 맞죠. 근데 아무튼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엊그제 같은데 못 살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뭐 인공위성이 뭐 어디예요? 자체 기술로 인공위성까지 만들고 또 그 위성 자체 기술을 만든 인공위성을 자체 기술의 발사체로 또 띄워 올린 아주 입지전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누리호 3차 KSLV라고 해요. 코리아 스페이스 론치 그다음에 비클이죠. 비클.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형 우주 발사체죠. 말하자면 스페이스 론치 비클이니까. 그래서 2입니다. 2. 그래서 이 KSLV는 2032년까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년, 31년, 32년 해서 2032년이 최종적으로 달에 가는 걸로. 달 탐사 비행체가 달에 이제 도착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이 된 게 2032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저는 그걸 보고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참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구나. 참 안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특히 이렇게 우주 계획 같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가 필요한 여러 가지 회사들, 이번에도 여러 회사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항우연하고 같이 이제 연합이 돼서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결정체를 만드는데 여러 회사들이 이제 연관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인발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게 참 긴 계획이 필요해요. 이런 거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한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계획을 가지고 돈을 써서 그때 어떤 타임 스케줄들을 맞춰 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잘해야지 진짜 선진국입니다.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장 다음 달 이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요걸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 대표적인 게 우주 계획이죠. 사실 일반 기업들은 6개월 앞도 보기 힘듭니다. 예, 6개월 앞도 보기 힘들어요. 뭐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네, SK 하이닉스네 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 1년만 힘들면요, 정말 여러분들 뭐 저거 절대 안 망하겠지 뭐 이런 것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다 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그래서 6개월 이상을 못 봐요. 6개월 이상을 못 봅니다. 특히 작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6개월 연속 적자 이렇게 나면요, 그냥 바로 비상경영 들어가고 직원들 뭐 웬만한 직원들 다 줄이고 뭐 웬만한 그 투자 기획 다 그냥 무효화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일반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업,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주 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은 KSLV 프로젝트처럼 상당히 긴 시간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을 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번에 관심이 많은 게 뭐냐면, 이 이제 발사체가 이 ICBM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 것이 아니냐, ICBM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많은 궁금해 하잖아요. 사실 뭐 이제 위성을 쏜다는 거는 위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발사체란 말이지. 런치 비클, 발사체. 근데 이제 발사체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뭔가를 실어가지고 가는 건데, 요번에 우리 위성 무게가 1톤입니다. 1톤. 그러니까 상당히 무거운 물체예요, 사실은. 1톤 정도의 그것을 날릴 수 있는 발사체면은 상당히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대륙간 탄도탄 같은 경우가 뭐 400g, 400kg 또는 500kg 막 이런 정도의 무게를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1톤, 이게 1000kg잖아요. 1톤은 1000kg예요. 그러니까 1000kg이면 우리가 이제 ICBM에 탑재하는 핵탄두를 한 2배 정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무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라든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탄두의 무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1톤 정도를 탑재해가지고 지금 대기권 밖으로 날렸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겁니다. ICBM을 위해서. 근데 ICBM이라는 것은 좀 이 위성하고 뭐가 다르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ICBM은 대기권 밖으로 이제 이게 나가요. 나갔다가, 왜냐면 먼 거리를 가잖아, ICBM은. 예를 들면 이 북한에서 예를 들면 쏴가지고 미국 본토까지 가려면 아무리 못 가 3000km 정도 가야 되는데, 3000km를 가려는데 만약에 대기권에서 가려면 아시겠지만 이 지구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결국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안 떨어지는 거예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3000km를 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 어마무시한 열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갈 땐 열이 그렇게 없어요. 왜? 공기가 없는 쪽으로 나가잖아요. 공기가 있다가 없는 쪽으로 나가니까 이 저항이 없지. 근데 없다가 있는 쪽으로 갈 때는 저항이 엄청나게 세죠. 네.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음속의 뭐 거의 뭐 수십 배의 속도로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공기의 밀도마저도 상당한 저항을 받게 되는데, 그 저항 때 엄청난 열이 발생된다 그래요. 그래서 몇천 도가 이제 온도가 발현이 되고, 그래서 웬만한 발사체들은 그냥 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ICBM 기술의 어떤 절반 이상을 이뤘다는 것은 뭐냐면,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그것도 1톤이라는 큰 무게의 위성을 지고 로켓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와, 아마도 핵탄두가 안 타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하면 된다는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기술 아닙니다. 일단 로켓이 중요한 거예요. 예, 로켓이 중요해요. 안으로 대기권 들어오는 기술은, 그것은 로켓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열에 대한 어떤 저항력, 어떤 탄두의 어떤 뭐 외장, 이런 것들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가미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이 첨단 기술로 생각하면은 사실 발사체가 어려운 거지, 뭐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열을 견뎌내는 그런 기술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ICBM과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지언정 그렇게 얘기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인간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겸손할 때가 무서운 거예요. 아, 별거 아니야 이거 그냥 위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북한처럼 야 이거 위성 아니고 이거 핵무기야 새끼들아 다 죽었어. 너희들 새끼들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수록 우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진짜 있으면 뭐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없으니까 생쇼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짖는 게 물지 않는다고. 그건 뭐 핵무기 만들었네, 뭐 화성 몇 톤에 무슨 뭐 이렇게 시컷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만들려면 몰래 만들지, 이스라엘처럼 몰래 만들어서 긍정도 부인도 안 해야지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 인도니, 파키스탄이 이런 나라들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은 있다는 얘기도 안 해. 북한은 왜 얘기하겠어요? 이게 뭐 기술력이 뭐 이게 딸리는 거야. 그게 이제 자기들 자신이 없고 하니까 일단 만들었다! 있다! 이래야 우리를 이제 안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스라엘 같이 뭐가 뒷배가 든든한 나라는 있어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위성? 이거 아니에요. 위성. 이거 위성이야. 이거 ICBM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엄청난 위력이에요. 일단 위성 크기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kg이기 때문에 1톤. 웬만한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탄두의 무게의 2배, 3배 이상의 어떤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만 해도 어마무시한 효용이 있다. 특히나 남북한 같이 이렇게 거리가 짧은 데는요, 그냥 올랐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입만 살상의 효과가 엄청나요. 핵무기가 아니래도 그 정도 탄도 1톤 되는 정도의 그 핵폭탄이 그냥 자유낙하로 떨어지면요, 거의 핵폭탄과 즈음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핵무기는 뭐가 작동하는 거냐면 폭발력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폭풍으로 살상을 하는 거예요. 방사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탄이란 것은 그냥 탄두가 표면에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는 거잖아요. 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근데 핵폭탄은 뭐냐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핵폭풍. 그러니까 상공에서 터진다고 말씀드렸지? 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그 폭풍에 의해서, 폭풍에 의해서 이게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표면을 타격하는 그 폭탄의 힘이 어떨 땐 더 셀 수가 있어요. 특히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뭐 핵폭탄으로는 지하 벙커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상공에서 터뜨리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그 안에서 터뜨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라리 일반 폭탄을 그냥 뚫고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타격에 의해서 들어가는 그런 살상력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은 북한이 봤을 때 상당히 위협적이고, 일단 뭐 본인만 쏘는 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우리는 본인들은 전 2천만 국민이 그냥 다 굶어 죽어가면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막 자라와 자찬하는데, 우리는 그냥 뭐 국민들 모두가 다 먹고 살만 하고, 탱크도 뭐 현대식 무기, 재래식 무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리호 3차라는 것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북한한테는 뭐냐면 아니야, 한 방 먹인 거예요. 그냥 일본도 한 방 먹인 거예요. 이거 뭐 한마디로 중국도 저거 보고 놀라는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옆에서 아마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일단 미사일 어떤 그 사거리 제한도 없애버렸고 탄두 제한도 없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톤을 집어넣은 거예요, 위성도. 굳이 우리가 위성 8개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데, 위성 8개를 집어넣은 이유가, 야, 우리 어차피 지금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없어졌고, 사거리 제한이 500km예요, 500km. 근데 무슨 제한이 없어졌냐면, 탄두 제한이 없어졌어요. 탄두 제한.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뭐 500km도 니네들 역량대로 넣어. 이 얘기야. 5톤이든 뭐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1톤을 넣은 거야. 1톤이라는 것을 정도를 넣어가지고 북한한테나 중국, 일본한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거야. 사거리 500km까지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거리 500km면요, 일본, 동경, 평양, 뭐 베이징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00km면 천리지 않습니까? 천리. 천리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더 먼 게 이제 사거리 500k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어디 충남 이런 데 아산이라든지 뭐 미국 공군기지 있는
그런 데서 만약에 우리가 평택이라든지 우산 이런 데서 만약에 쏜다 했을 때는 베이징이고 도쿄고 뭐 평양이고 다 들어가는 거야, 사정권으로. 그것도 탄두 1톤이 넘는 탄두를 만약에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국방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당한 대응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 3차 성공은 그 자체의 상징성이 어마어마하다. 인접 국가에 대한 위협도 상당하고 국가의 위상을 엄청나게 떨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